네, 안녕하세요. 비트 금쪽입니다. 5월 30일 유튜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황금 연휴가 지나고 좀 오랜만에 방송을 켜네요. 방송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3일 이상 방송 안 켜본 날이 없는데 이번에는 조금 길게 연휴가 좀 길었어가지고 방송을 좀 길게 안 켰습니다. 뭐 연휴들은 다 잘 보내셨죠? 네, 저도 뭐 연휴 동안 좀 푹 쉬고 그다음 뭐 이렇게 좀 정비를 하는 타임을 가졌어요. 요새 하락장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코인을 제가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너무 하락적인 얘기들만 드려가지고 안 좋게 이제 보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또 너무 하락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랬었거든요. 어쨌거나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뭐 다른 또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이 코인 방송을 어떻게 해서 이제 좀 더 저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좀 더 설명을 드릴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그다음 사실 제가 이제 이 코인 방송을 시작할 때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나의 매매 자체를 그냥 기록하는 방송이지 뭐 누군가한테 이런 거를 뭐 자랑하거나 그러려고 한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뭐 그런 연휴를 좀 보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도 이제 계속 했던 거니까요.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대장이라고 했잖아요.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과 어쨌든 AI 챗봇 이런 것들의 테마로 묶이면서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제가 얘기 드렸었죠. 여기 박스 구간을 깨고 돌파를 하는 순간부터 나스닥이 상황이 좋다고. 확실히 지금 빵빵빵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요게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나서부터는 요 밑에서 그냥 또 옆에서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나스닥이나 환율의 모습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요새 그 반도체 관련해서 주식들도 반도체 쪽 관련해서 주식들이 좀 오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이제 협상도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괜찮아지고 있다. 근데 하나 6월달에 금리 인상 발표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결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연준에서는 뭡니까? 인상하겠다고 하죠. 제 생각에도 베이비 스텝을 할 것 같아요. 25bp 그죠? 어쩔 수 없이 인상을 또 할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5bp 인상할 것 같다. 네, 어쨌거나 연준에서는 목표 한 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쭉쭉쭉 나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리는 그렇고 자 비트코인 한번 봐볼까요? 사실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기 앞전부터 하락을 계속 얘기 드렸고 올라와도 뭐라 그랬어요? 올라와도 알트들의 큰 상승이 없기 전까지는 결국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계속 알트들은 빠진다. 수급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 다음 지금 딱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30일선을 터치할 수 있대 여기를 지금 지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이 30일을 지지하면서 여기서 캔들을 위쪽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꺾는 게 중요하다. 또는 옆으로 조금씩 올리면서 얘도 올라오고 얘도 올라오는 이평선에 한 번씩은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참 좋겠다. 어쨌거나 요번에 요런 요런 캔들이 만들어진 거는 괜찮다. 횡보를 하고 있었고 요 돌파형으로 3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위로 안착하려고 하는 모습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걸 떠나서 이제 그런 비트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알트들을 좀 보면 제가 요 전부터 강조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오 얘기 드렸죠. 전 방송부터 계속
다른 코인들은 모르겠는데 요 녀석은 진짜 괜찮다고. 그죠? 왜 괜찮다고 했을까요? 사실 그래요. 비트의 흐름이 안 좋아서 얘조차도 꼬꾸라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비트 자체가 어땠나요? 횡보하는 구간이었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빠지긴 하지만 빠진 이후에 반등, 빠진 이후에 반등, 그리고 또 떨어지고, 빠진 이후에 반등, 그리고 떨어지고,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면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조금씩은 오를 수 있는 애들은 오른다. 근데 때마침 이 네오라는 녀석이,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제가 말하는 요 이평선 부근에서 너무나도 적합하게 지지를 해줬고, 그 이후에도 너무나도 이쁘게 이 이평선들이 모였다. 그래서 정별의 모습을 이루었기 때문에 네오가 좋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네오 괜찮다고 얘기 드린 자리가 여기였죠. 이쯤부터 네오 괜찮다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괜찮다고 해서 상승했다가 비트 흐르니까 꼬꾸라졌다가 다시 상승해서 지금도 상승 중. 아마 이때 네오 제가 얘기 드렸을 때 사신 분들은 10%까지도 봤었을 거예요. 뭐 지금 같은 하락에 이런 10% 보는 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얘기했습니까? 리플 얘기했죠? 리플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이때부터 계속 얘기 드렸어요. 원래 리플은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차트의 모습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리플은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30일 돌파하면서 지지하는 거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제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7일 이평을 잘 유지하면서 올라가는지 그걸 봐야 돼. 네. 이 7일 이평선을 잘 유지하면서 쭉쭉쭉 가주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 급등으로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제 이렇게 쭉 차고 올라갈지 그거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사실 이제 리플도 괜찮았었고, 그 다음 네오도 괜찮았고, 그럼 이제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걸 좀 봐보니까요. 매틱이라고 하면 되죠? 폴리곤도 반등이 나올 법한 자리에는 좀 있다. 근데 사실 조금 지금은 좀 아쉽고 좀 지켜봐야 돼. 여기 위에 캔들이 이평선 위로 딱 살짝 안착을 해서 움직여주면, 그 다음에 조금 사주면은 요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온톨로지도 보면요, 이 앞전에 강한 거래량도 있었고 지금 이평선이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한 방에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정배열로 쫙쫙쫙 가는 지금 이평선이 싹 모여있기 때문에 이 녀석도 조금은 심상치 않긴 하다 정도. 예. 온톨로지. 예. 그리고 아하, 얘는 저가 코인인데 뭐가 됐든 예전부터 이때 한번 이미 한번 해먹었죠. 근데 그 이후에 비트가 흐르면서 같이 흘렀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여기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361평선에서 일단 반등을 한번 줬고, 반등을 한번 줬지만 위에 32평선이 대기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반등을 더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도 지금 이제 비썸 같은 경우에는 반등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녀석들이 뭐 큰 반등을 나오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사실 유의를 지정시켜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알아도 사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 이제 뛰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보내주세요. 오히려 반등 이후에 여기를 지지하면서 모습을 만들어주면 그때가 오히려 더 들어가 볼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실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좀 비트 자체가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큰 상승의 건 아니다. 그죠?
아직도 그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요 자리를 통해서 여기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아직은 큰 상승의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돌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리도 있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쭉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요 152평선을 위로 좀 올라와주고 옆으로 좀 누워주면 좋겠어요. 여기서 사실은 위쪽으로 요 위에서 요 31평선 위에서 좀 옆으로 누우면서 가지고 얘 따라 올라와주고, 그러고 알트들 순환적으로 쫙쫙 올라가지고 펌핑해주고 그런 모습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더도 그렇고 위에 탄 거 보니까 이제는 슬 진짜 그 순환 펌핑을 좀 줄 것 같아요. 사실 위치들이 축박한 자리에 왔어요. 그죠? 진짜 알트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물론 저번 여기만큼은 아니지만, FTX 이후의 사건만큼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많은 조정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이 왔다, 어느 정도 바닥이 또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밀크도 결국엔 여기서 그때 하락을 줬지만 다시 150에서 반등 주고 올려버렸죠. 그리고 360에 걸쳐 있잖아요. 점점점 모일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슉, 옆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슈팅 나와버리면은 병은 쫙쫙쫙 정비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찾아서 보고 있다가 매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지켜봐야 된답니다. 지켜봐야 된다. 그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얼마 전에 얘기 드렸던 네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좋잖아요. 뭐 지금 팔으면 이득이니까 사실은 10% 정도의 이득까지 이미 봤기 때문에 네오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거 추천 잘 안 했는데 네오 추천했죠. 그리고 리플도 괜찮다고 계속 얘기 드렸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의를 드리자면 비트 자체가 저번보단 상황이 좋아졌고, 아직도 그래도 뭐 대상승이다 이런 얘기 못 드리죠. 아직도 대상승이다 이런 얘기 못 드리지만 저번보다는 상황이 좋아졌고, 사실 이제 여기서의 더 좋아진 패턴은 요 31 이선 위에서 놀아주면서 옆으로 누워주고 얘 올라와주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면 참 좋겠고, 그동안에 요 알트들이 순환적으로 펌핑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펌핑 해준 녀석이 하나 나올 거고, 기회를 기점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씩 순환 펌핑을 먹으면서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지금 당장에 투입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 투입 노노. 비트가 위쪽으로 옆으로 이제 눕는 거를 보고 이후에 알트가 순환적으로 도는 모습이 나오면, 이렇게 순환적으로 도는 모습이 나오면, 자 스텔라 리프 오르니까 따라간다고 저 얘기 들었어요. 스텔라 좋다고 했죠. 이 녀석도 여기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도는 모습이 나오면 들어가서 먹겠다. 그죠? 그때를 기다리자. 아시겠죠? 정리드리면, 자 비트가 32평선 위에서 하나씩 그리면서 놀기 시작하고, 그럼 150이 따라가고 옆으로 눕겠죠? 이런 모습을 바라고, 그런 와중에 알트들의 순환이 나오면 들어가자. 아시겠죠? 네. 그리고 심지어 금리 인상 이제 한 2주 좀 넘게, 2주 약 2주 남았죠? 2주 남았는데 그동안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도 뭐 대상승이다 얘기는 못 드려도
제가 매일 하락이라고 했지만 최근에 들러 요즘 봤을 때는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슬슬 준비를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어쨌든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 펌핑을 하는 알테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비트가 옆으로 좀 더 누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